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상생임금 확대, 차 반도체도 적용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생임금, 그러니까 원청과 하도급 업체 상간에 있었던 이 임금의 큰 격차, 이걸 줄이기 위해서 원청에서 이른바 기성금이라고 하죠. 공사 금액을 적정하게 잘 지급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하도급 업체에서 또 임금을 잘 이 해당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상생임금 제도, 요거를 원래는 조선업계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차와 반도체까지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다음 일면 넘어가 볼까요? 다음 통화일보입니다. 권영세 400회 이상, 김홍걸 100회 이상 코인 거래. 네. 국회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이 코인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를 좀 받았습니다. 받은 내역에서 11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 내역이 지금 드러난 게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400회 이상, 김홍걸 민주당 의원 1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해외발 괴소포 미스터리. 네, 지금 주말 동안 내내 아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 소포 받는 거 아닌지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괴소포가 2,000건이 넘게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바로 이런 소포입니다. 네. 지금 일부는 약간 검은색으로 좀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테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데 지금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허위 마케팅 차원에서 한 게 아니겠느냐 추정되고 있다라는 점. 너무 불안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수해, 교권 침해, 괴소포 사안이 많죠 요즘에. 그런데 내 탓 공방만 하는 여야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여당 사안마다 문정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 덮어놓고 윤 정부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맞댈 여야 내 탓 공방만 하고 있다라는 따끔한 지적이 한국일보 일면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학원 돈 받은 교사 130명. 네,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네, 국세청에서 지금 관련해서 조사를 이 대형 입시학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등 세무조사에서 확인이 된 게 최근 10년 동안 학원에서 돈 받은 현직 교사가 130명이더라라는 건데요.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상장사 201곳, 네, 2분기 예상 실적이 반토막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심지어 3분기도 안개 속이다. 네, 썩 좋은 기사는 아니죠. 네, 작년 이 동기 대비해서 볼 때 영업이익이 44%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벌써 21조가 급감을 했고 자동차 2차 전지만 나홀로 살짝 좀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네, 우리 수해로 인해서 실종자를 찾으러 갔던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실종이 됐고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네, 영정 사진을 부여잡은 어머님의 이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사진의 제목이 멈추지 않는 눈물인데 이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이 부모님 또 손편지를 쓰셨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라는 글로 지금 시작을 하는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이 직접 쓴 손편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글쎄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볼까요?
일단은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원인 규명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좀 조속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부모님의 손편지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애끓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창자가 정말 끊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한자 한자 손으로 쓰신 이 말씀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월요일 아침에는 또 꼬박꼬박 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돈 받은 교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학원 돈 받은 교사 130명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아까 저희 일면 기사로도 만나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볼까요? 학원에 문제를 출제해주고 입시 컨설팅까지 하며 거액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 명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그리고 이 아랫줄 130여 명 중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이 60여 명, 최대 9억 3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전직 교사가 아니고요. 현직 교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현재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형 입시학원한테 돈을 받은 이런 정황이 지금 130여 명이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해당 사안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약간 단독성으로 써서 저희가 계속 조선일보를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수능 출제 평가원 일 맡았던 현직 교사 대입학원에서 4억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를 같이 볼까요? 네, 입시학원이 교사들한테 거액을 지급한 주요 사례. 지난 10년 동안의 합산이긴 합니다만 일단 경기 지역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한 교사 메가스터디 등으로부터 9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학 담당은 5억 9천만 원, 국어 담당 4억 6천만 원, 사회 담당 3억 6천, 3억 3천, 3억 2천.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아무리 10년이라고 친다고 해도 누적 금액이라고 쳐도 9억부터 3억까지입니다. 지금 이 굉장히 큰 금액을 현직 교사가 받았다라는 건데 주원규 위원님,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에 일을 한다는 거 겸직인 건데 겸직이 가능합니까?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국가공무원법상 교사분들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관계없이 사실은 겸직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 예외 상황은 있는데 네. 국가나 공공이익을 위한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학교장의 절차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하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네. 최근에 여저 교사님들이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허락되는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를 오가면서 네. 이른바 유착 정황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겸직이나 영리 활동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첨언을 하자면은 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카르텔이라는 용어는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오랫동안 세력을 형성했다라는 뜻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침소봉대가 되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분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교권이 추락했다라든지 교사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기로 몇몇 교사들의 그런 일탈 행위가 네. 대부분의 교사들의 그 위축이 되지 않도록 발본색원은 철저히 하되 이 교사 여러분들의 어떤 교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교사의 일탈일 수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마치 전체 교사가 그런 것이냐 정말 문매를 맞아서 안 된다라는 점 딱 집어주셨는데 근데 지금 김동원 위원님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일부 교사가 또 일탈을 한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13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 좀 놀랍긴 해요. 물론 10년이긴 합니다만. 현직 교사 130여 명이 9억부터 뭐 3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금액을 받았다는 건 이게 공공연하게 다 사실은 암암리 알고 있었던 사안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130명이라고 헤드라인에 뽑혔지 않습니까? 네. 학원에서 돈 받은 교사가 130명이다. 글쎄, 과연 그럴까요? 예, 제 기자 생활 30년을 녹여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네.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겁니다. 이 130명은 그야말로 이 수사망 조사에 걸려든 사람들만 있고요. 네. 상당히 1억 이상 그 받은 분이 60여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네. 공공연하게 내가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죠. 학력고사에 출세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 입시 학원이거든요. 네. 저는 아까 잠시 후에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네. 그런 말씀에 저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카르텔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생 아니겠습니까?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카르텔이고 그게 태양광 카르텔이든 입시 카르텔이든 네. 이번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 선생, 현직 교사와 학원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기 위한 그리고 네. 기간도 상당 부분 지금 저 130명이 10년간 벌은 돈이 최대 9억에서 4억까지 다양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생 카르텔이란 그런 말을 해도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직 교사의 일탈 이거는 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실상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의견이 또 여기서 좀 갈립니다. 일부 일탈이다 아니다. 이거는 약간 전반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대입 학원들이 이 현직 교사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좀 찾아봐야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학원비 월 300만 원에도 학생이 줄 선다. 몸집 키우는 강남 빅3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학원비가 한 달에 월 300만 원이지만 학생들이 줄을 쓴다. 왜냐하면 학원 모의 문제가 실제 수능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300만 원씩 내더라도 가서 듣는다는 건데요.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지금 한 대형 학원에 다니다가 현재 의대에 입학한 한 학생이 얘기하기를 가장 큰 장점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이 어떤 문제집보다도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이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학원 수업을 들으려고 올라왔다는 이 한 학생은 킬러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자료를 만드는 학원은 지방에는 없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네. 일단 학생들은 점수를 올리려고 학원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은 학생들 잡으려고 또 현직 교사를 채용을 하는 거고요. 현직 교사는 또 돈을 주니까 또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악순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그 건축 인허가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건설회사로부터 네.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어. 왜 받았을까요? 그 건설회사는 왜 그 건축 인허가 공무원한테 돈을 줄까요? 뭐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건 없어도 네. 뭔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학원들이 학교 교사, 현직 교사한테 네. 계속 돈을 줬어.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50명이라 밝혀진 게 그래요, 지금.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9억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무슨 그 입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빼내든가 아니면 그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든가 뭐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줬을 거란 말이에요. 돈 나오는 곳에서 명령 나오는 법이거든요. 이유 없이 돈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교사님들을 보면은 그 돈의 액수를 보면 그분들이 받는 월급과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주업이고 어디가 부업일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 달에 1년에 한 1억씩 받으면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받는 그 돈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실제로 주업이었는지 아니면 학원에다 무슨 학원 요구하는 뭘 해주는 것이 그게 본인의 어떤 주업이었는지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아까 이제 김동원 부사장 말씀하셨지만 뭐 태양광이 됐든 뭐 시민단체가 됐든 법적 카르텔이 됐든 아니면 무슨 교사 부분들이 됐든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교사에 해당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일부 교사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저는 이건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교사님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부분들은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예, 정리돼야 되고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건 명백합니다. 네. 네, 그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사실 보면 예전에 사교육의 문제로서 과외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네. 과외를 없앤다고 해서 과외가 진짜 없어지느냐. 오히려 과외비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서열화된 데를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만약에 여기서 일부의 문제를 밝혀내더라도 척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카르텔이라든지 집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교육 체계와 사회 진출 경로의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 이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중에 일부로서 이런 걸 제거함으로써 네.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집단이 문제다. 그걸로서 희생양을 삼으면서 하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구조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김종혁 위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게 워낙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교육과 관련된 뿌리 깊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교육개혁의 과제로서 시행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고 동시에 어떤 이런 문제점들,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어떤 그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